안녕하세요, 에나입니다. 오늘은 아마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유명한 유튜버의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도티TV 채널을 운영하고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공동 창업자인 본명 나혜선 님이 쓴 도티 플랜 B 입니다. 이름만으로도 여러분이 아마 도티에 대해 잘 아실 테지만 짧게 제가 작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최초, 최고, 유일이란 수식어가 붙는 1세대 크리에이터이자 대한민국 MCN 기업을 대표하는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공동 창업자.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13년 유튜브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시작. 현재 구독자 245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크리에이터가 제대로 대우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2015년 샌드박스 네트워크를 공동 창업했다. 이 회사는 매해 2배 가까운 성장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2020년 6월에는 뉴미디어 콘텐츠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들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고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해온 성과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도티가 소통용어로 유명하잖아요. 그 이유가 다른 보통 게임 채널들은 욕설이나 좀 부적절한 언행을 많이 하는데 채널을 이제 운영하면서 도티는 전혀 이제 그런 말들을 하지 않고 클린존이라고 불리잖아요, 도티가. 그리고 도티 구독자 다수가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인지를 하고 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게임 채널로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수입적인 부분에도 좀 많았겠죠.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이 유튜브라는 세계에서 크리에이터가 더욱 존중받고 마음껏 그리고 다양하게 창의력을 이제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그런 회사를 만들었어요. 또 현재는 여러 미디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보자면 이렇게 약간 게임 채널 유튜버답게 약간 캐릭터식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차례를 이렇게 보면은 파트 1에서 파트 5까지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프롤로그, 돌아오면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은 언제나 플랜 B였다. 파트 1, 노력도 재능이라 말한다면. 파트 2, 시작하면 끝장을 본다. 파트 3, 구독자 250만 명의 크리에이터는 무엇이 다른가? 파트 4, 0에서 시작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파트 5, 허물고 다시 세운다. 도티라는 샌드박스. 에필로그로는 변하지 않은 것, 변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요. 제가 이 책을 읽은 이유는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7개월 가까이 되었고 육아를 핑계로 업로드를 자주 하지 못했지만 거의 체감상은 한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읽은 책들은 대부분 어떤 편집 기술이나 썸네일로 구독자를 유혹하는 방법 이런 등등의 기술이나 요령을 알려주는 책이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제가 편집 자체를 아예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시급했죠. 그리고 지금 이 시점 아직 제가 막 채널이 엄청 성장한 것도 아니고 구독할 만한 영상도 많이 부족하고 또 매력도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많은 찰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보고 도대체 유명한 유튜버는 어떤 비법이 있을까 궁금해서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책은 어떤 요령이나 기술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도티라는 사람, 나혜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고 유튜버로서 또는 우리가 일을 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저자가 유튜버이다 보니까 같은 유튜버로서 공감되는 부분이 정말 많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도티가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 친구들과 함께 유럽여행을 갑니다. 유럽여행을 다 하고 돌아가는 공항에서 그 비행기 탑승 기다리는 그 남는 시간에 친구들은 이제 면세점, 명품 매점에서 쇼핑을 하고 그럴 여유가 없었던 도티는 그저 그런 친구들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느꼈던 감정을 이제 책에 썼는데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친구들이 부럽다는 단순한 감정은 아니었다. 돈이 없어서 창피하다는 감정도 아니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비관하는 것도 아니었다. 친구들을 바라보며 나는 돈보다 시간에 관해 생각했다. 부자는 시간을 사고 가난한 자는 시간을 판다 라는 말이 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몫의 일을 시킬 수 있으므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돈이 없는 사람은 비록 하기 싫은 일이라 해도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 제가 요즘에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시간이라는 가치와 돈과 시간과의 관계 이 부분에서 요즘에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확보한 시간으로 오롯이 저에게만 집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기에 여튼 저만의 시간이 생기면 이것을 어떻게 생산적이고 좀 효율적으로 쓸까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떤 계획도 세워가면서 시간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또 계획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하려고 하는데도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시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조금 허투루 보내는 시간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조금 줄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아주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도티는 이 사건을 계기로 돈을 벌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전에는 좀 진로에 대한 어떤 확실한 목표도 없었고 좀 방황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다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도 자신의 시간뿐만 아니라 구독자나 시청자의 시간도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마음가짐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요.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좀 살짝 묻어가자면, 아니지, 좀 많이 묻어가자면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했던 그런 마음가짐이랑 좀 닮아서 좀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었어요. 내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조금이나마 유용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이 마음을 간직하고 더욱더 이제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티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에이터는 누군가의 시간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시청자가 내 콘텐츠 탓에 시간을 낭비했다면 일말의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는 힘들다 해도 최소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 마음가짐으로 콘텐츠를 만드냐 안 만드냐에 따라서 그 영상의 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흔히 말하는 그 조회수 장사를 목적으로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들이 좀 많잖아요. 조회수 올리기 급급해서 계속 더 자극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그런 채널들을 보면서 도티는 이제 좀 안타깝다고 합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고 그것도 이제 그 사람의 선택이니 무조건 비난할 수만은 없지만, 너무 이제 도가 지나치거나 수위가 높은 그런 영상들은 결국에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항상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또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좀 소재가 고갈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명이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도티가 좀 중요한 말을 하는데, 창의성을 결여한 자극에는 미래가 없다라고 합니다. 도티의 바람은 건강한 컨텐츠가 자극적인 컨텐츠보다 더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샌드박스의 회사를 창업한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왜 유튜브라는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좀 이거를 보면 어떤 시간 낭비다, 아니면 좀 유해하다, 이런 편견이 있는데 이런 편견을 조금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기계발서들을 종종 이제 읽으면서 저자들에게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책에서도 발견을 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자신의 일에 몰입하고 좀 힘들지만 그래도 천천히 해 나가는 거예요. 도티 학창시절도 막 나오거든요. 학창시절에 막 공부든 게임이든 심지어 군대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완전 몰입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했더라고요. 공부도 게임의 퀘스트를 깨듯이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표로 가는 길에 역경과 좌절이 있지만은 어떤 하나의 작은 성공이 그 좌절과 역경을 이겨내게 만들고, 또한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성취감을 느꼈을 때의 그 희열감이 엄청 짜릿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저자들이 얘기하는 방식은 제각기 다르지만 결국 강조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인생이 당연히 고되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 희열감을 한번 맛보라는 거죠.
아, 도대체 뭘까? 그 희열감이. 저도 궁금한데. 그래서 이 책은 단순히 이제 뭐 구독자를 많이 모으는 비법이나 어떤 요령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유튜브를 할 것인지,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본질에 대해서 찬찬히 생각을 해본 후 이것을 오래 지속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좀 고심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도 본업으로 하게 되면 그게 항상 즐거울 수만은 없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의 성과에 어떤 희열감을 느끼거나 충만한 성취감을 느낀다면 계속 해나가라는 거죠. 만약 느끼지 못한다면 잠시 스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도티가 확실한 목표도 없었고 친구들은 다 스펙이니 뭐니 이제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할 때 도티는 양양 방황을 했다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국문학과를 들어갔지만은 또 사법고시가 하고 싶어서 또 법학과로 옮겼어요. 또 그게 또 맞지 않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래서 또 뭘 할까 하다가 이제 그 언론고시, 기자나 방송 PD가 되고 싶다. 개인이 채널을 운영하면 그것이 이제 PD로서 가산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유튜브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또 하다 보니까 유튜브가 엄청 잘 되고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책의 제목처럼 도티의 플랜 B가 결국에는 도티를 구했다는 거죠. 플랜 A가 실패해서 실패하니까 남는 플랜 B로 한다, 이게 아니라 이 플랜 A와 플랜 B가 만나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과 다양성을 더해주는 거죠. 내가 계획했던 하나가 실패했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계속 해나가면 발전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도티가 말하는 것은 그런 플랜 A가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고 플랜 B, C 이렇게 차근차근 다 해봐라.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이 시기에 저에게 좀 적절했던 책이었고,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냐 하면 자신의 일이 조금 정체되었다고 느끼시는 분에게 추천을 드려요. 조금 좋은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저희 사심이지만 저도 이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크리에이터로서 같이 일하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도티의 이 건강한 유튜브 문화 만들기에 저도 많이 응원을 하고 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이 있다면 정말 감사드리고,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